잘 되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한 주에 2개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옷이 없는 것일 뿐. 지금은 일주일 후다. 팔았다. 빳빳하다. 섬유유연제 냄새 낭낭하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사실 말 많은 소녀 진짜 초반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때 살짝끔 언급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가져온 주제가 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 20대 중반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난 돈 욕심 없어. 난 안 빈낙도하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나이가 좀 지나다 보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나이가 되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버는 돈이 늘어나고 그걸 이렇게 쓰면서 느낀 점은 돈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세계를 정해주는 게 돈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어떤 세계를 접하는지가 대부분 이 소득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돈 욕심을 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 욕심 내면 속물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거는 정말 가난한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다 왜 이래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고 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고 부자 언니 유수진 언니도 아니고 내가 뭐 신사임당도 아니고 그래도 또 이제 그렇게 쓴 만큼 느낀 점도 있고 한마디 또 얹어볼게요. 오늘 입 좀 대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돈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은 돈 제발 이런 데 좀 쓰지 마. 그런 데 쓰면 진짜 등짝을 때려서라도 말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좀 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그때 허영만의 뭐 부자? 부꼴? 부유? 어느 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아는 어떤 부자가 그 단골집에 가서는 10만 원을 막 이렇게 팁으로 팍팍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부자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부장 쫙 뿌리고 싶은데 그렇게 주면서 되게 작은 돈은 아낀다는 거예요. 100원, 200원에 되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주차비가 1,7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2,000원을 냈는데 거슴돈은 200원만 주는 거예요. 100원을 왜 안 주냐? 아, 지금 동전이 좀 부족하니까 100원을 좀 주기가 어렵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죠? 그냥 보통 이제 뭐 100원 정도는 그걸 다투는 에너지와 시간이 더 아깝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 그냥 2,000원 낼게요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10만 원을 팁으로 주는 그런 부자는 이 100원을 끝까지 달라고 실갱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보다 10만 원이 지금 뭐야? 100배가 더 많은 거잖아. 100배 맞아? 1000배. 100원보다 10만 원이 1000배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은 이렇게 막 대충대충 이렇게 막 쓰는 것 같은데 이걸 따지니까 되게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거죠. 10만 원은 가치를 지불한 거예요. 자기가 맨날 가는 그 단골 식당이죠. 10만 원을 주면 앞으로 자기가 받을 서비스는 그 10만 원만큼의 서비스가 더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하지만 그 100원은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100원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자동차 영업사원 중에 우리나라 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쇼핑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일 비싼 걸 산대요. 이 사람도 부자인데 왜 돈을 그렇게 막 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저는 같은 결이라고 봅니다. 뭐냐, 이 가장 비싼 걸 사는 거는 가장 좋은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을 한 거잖아요. 돈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아까 그 100원은 뭐다? 그냥 돈을 버리는 거잖아요, 길에.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냐면 돈을 그냥 100원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10만 원이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원이든 10원이든 내 돈이고 가치 없는 일에 돈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제가 굿즈로 티셔츠를 팔았다. 그러면 그 돈은 너무 조그맣고 소중해. 귀엽고 아깝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원래 하던 일에서 월급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돈은 그냥 원래 벌던 돈이니까 더 큰 돈임에도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은 숫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한 계기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돈은 그냥 숫자이고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땀 흘려서 번 5만 원이나 내가 복권을 당첨돼서 5만 원을 버는 그 5만 원이나
사실 5만이라는 숫자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감정을 실으면 내가 큰 돈을 못 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돈에 감정을 실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럼 좀 주객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수단이잖아요. 물건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뭐 노동력을 바꾸고 뭐 이런 수단일 뿐인 건데, 이게 지금 여기다 감정을 싣고 과몰입을 하면 이 돈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정작 써야 할 때에는 너무 이게 아까워가지고 섬기는 이 돈이라는 이 허상이 아까워서 제대로 돈을 못 쓰게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에 감정을 싣고 있진 않은지, 쓸데없이 과몰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돈을 써야 할 때는 오히려 못 쓰고 안 써야 할 때는 쉽게 쓰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거 첫 번째는 짝퉁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왜 사지 말라고 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면 안 되죠. 야, 진짜 똑같아. 티 안 나. 나는 알잖아요. 저도 물론 이제 뭐 약간 짝퉁 같은 거 막 산 적 많아요. 짝퉁인지 모르고 왜 그런 소품 같은 것도 뭐 옷이나 이런 것도 산 적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에이 잘 사는데 모르겠지? 이거 정도는 그냥 짭 사도 되지?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후회가 돼요. 물건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인데 그냥 진짜 사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잘 쓸 걸 하고 후회가 되고요.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일 경우,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드는 물건이었는데 뭐하러 그 명품 짭 이런 거를 왜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경우에든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표법이나 이런 이유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냥 이 짝퉁을 산다는 행위 자체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엇비슷한 걸로 대체하고 만족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차선을 택하는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매하기에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면 그건 내 형편에 맞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더 돈을 모아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냥 그 진품, 원래 사고 싶었던 그걸 사든가, 아니면 다른 가치를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더 합리적인 가격이라든지 좀 더 뭐 개성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 물건 말고 좀 다른 가치를 찾아보는 걸 권해요. 우리 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막 손민수 하면 기분 나쁘다. 짭은 티가 난다. 사람도 사람 행동을 이렇게 따라하면 티가 나는데 물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원하는 가장 좋은 거, 그걸 갖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료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아니 진짜 제가 이렇게 막 봤어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저도 보험을 들었다가 해지한 것도 있어요. 특히 연금보험 같은 거는 몇 달 붙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해지한 적도 있었고요. 아마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시거나 이제 막 결혼하실 때쯤 되면은 보험 권유를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나 주식 폭등하는 거 보면서 느낀 거 있으시죠? 저도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뭐 책 같은 거 보면 돈은 묵혀두면 삭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그 정말 가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보험료라고 왜 안 그러겠어요? 저축도 가치가 삭는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 보험료는 중간에 해지하면은 우리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뺏어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로 뭘 보장을 받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우리가 그때 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하게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연금보험을 정말 손해를 많이 보면서 그냥 해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을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걸 붓고 있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부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2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실손 보장을 받은 게 1,200만 원이 넘냐?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통사고 나면은 교통사고 난 거에서 또 자동차 보험 이런 데서 또 보험 나오고, 생각보다 사회에서 이제 우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병원비를 내는 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야, 연금보험 그래도 뭐 재산에서 몇 퍼센트는 뭐 연금보험을 해놓고 안정자산으로 놓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정말로 잘 지식이 있어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에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분산해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월급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보험료는 잘못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으로 차라리 학원 다니고 자기 개발하는 게 저는 더 내 미래를 더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제때 투자를 잘했으면 지금 말 많은 소녀가 아니고 지금 신사임당이 되겠지. 세종대왕
5,000원 뭐야? 퇴계 이왕이라도 되어 있겠지 내가 지금. 제 말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경우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 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게 신기한 물건 좀 사지 마. 특히 신기한 주방기구 이런 것 좀 사지 마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막 신기한 거 너무 많지. 막 채를 막 십자로도 썰고 착착착 썰고 얇게도 썰고 굵게도 썰고 막 트위스트도 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무슨 에어프라이어를 샀더니 와플 기계가 있고 와플도 또 막 모양이 신기한 것도 있고,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이제 너무 사고 싶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걸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리한 어떤 예시가 있다 그러면 침이 꼴깍 넘어가면서 저거 못 사면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거든. 너무 사고 싶죠. 그래서 산 게 몇 개나? 여러분 지금 에어프라이어 막 2-3개씩 사고, 토스터 막 한 3개씩 사고, 믹서기 한 5개씩 있고, 채칼 막 한 10개씩 있고, 집에 지금 주방 더럽지 않냐고요, 지금. 우리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끼케야 2끼, 3끼. 그죠? 뭐 야식 먹고 해봤자 4끼, 5끼인데,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 집에 주방기구만 몇 개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주방에 물건, 안 쓰는 물건 쌓여 있어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 못하고, 막상 쓰는 건 다 해져 있고, 이런 게 저는 제일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요리 잘하는 사람은 원팬 무슨 뭐 파스타 막 이런 것도 잘하고 잘하더라고. 결국에는 이게 한두 번 쓰다가 안 쓰게 되는 물건이 진짜 많아요. 다른 가성비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취생 꿀템, 자취생 뭐 필수템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필수인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그걸 리뷰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리뷰가 막 나올 때까지 보세요. 그리고 진짜 계속 지켜봐. 계속 이제 그걸 지켜봐가지고 저거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 사면 돼요. 조금 더 개량되고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간 제품이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어떤 인스타 인플루언서 언니 걸 계속 보고 있어. 물건을 막 파는데 신박해. 저거 너무 사고 싶은데 다른 피드에선 그게 안 보이고 그 언니만 계속 열심히 써. 그럼 그런 건 안 사야 되는 템인 거죠. 그죠? 그 언니만 열심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돈 막 이렇게 막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서 후기를 다 남겨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또 현명한, 우리 돈 아껴야 되는 우리들은 시간차를 두고 사는 걸 전 권합니다.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유행이 흐르고 나면 약간 안 사고 싶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금 와플기 사라고 해봐. 안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사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게 립스틱, 아이섀도우 이런 색조 화장품인데요. 참 신기하게 기분이 더러우면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1층을 간다? 그래서 그렇게 또 색깔 거기서 거기 있는 거, 있는 거랑 다 똑같은 거, 그거를 하나씩 더 사요. 어차피 내 톤에 어울리는 거, 내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깔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그거 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괜히 한 개 더 주워와. 보면은 집에 어제 롬앤에서 산 거랑 오늘 맥에서 산 거랑 색깔 비슷해. 결국에는 이 중에 하나만 쓰고 하나는 또 이제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맨날 똑같은 립스틱만 바르고 맨날 똑같은 메이크업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뷰티 유튜버 언니들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톤에 맞는 거 몇 가지만 구비를 하고 유통기한 지나면 버리고 다시 구입하고, 이런 방식이 낫지, 기분 나쁘다고 가가지고 막 디립도 안 어울리는 거 안 바를 거 새빨간 거 막 이런 걸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 시작할 때 장비를 너무 많이 고급으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추리닝 같은 거 운동복은 많이 사면은 다른 운동할 때 입고 집에서 잘 때 입을 수라도 있어요. 하지만 뭐 도복 같은 거, 댄스 슈즈 이런 거는 진짜 그 운동 안 하는 이상 입을 일이, 신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 그러면 그래도 한 달은 다녀보고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필수적인 게 아니라면. 그리고 꼭 필수적인 거는 또 그런 학원에서 빌려주더라고요. 보면은 조금 찝찝하고 조금 좀 창피한 것 같더라도 그렇게 써보고 나서 내가 이 운동을 진짜 즐기고 날 때야, 그제서야 이제 장비를 막 사도 늦지 않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이제 다 이런 사달이 나는 건데, 스포츠 댄스 할 때, 재즈 댄스 할 때, 발레 할 때 신발 다 다르잖아. 나 춤꾼이었나 봐.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신발을 사. 그리고서는 보통 그 신발을 들고 다니지 않고 거기 학원에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 그럼 학원에 빠지면서 그 신발을 이제 같이 분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만 그래? 아니잖아. 생각해봐. 여러분도 분명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가성비만 좋은 물건이에요. 사실 가성비는 되게 좋은 말이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니까, 투자 대비 효율이 좋다는 거니까 되게 좋게 들리지만, 사실은 싼 값에
품질이 이제 약간 요만큼 좋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비싼 걸 사면 품질도 요만큼일 확률이 있는 거죠. 가격 대비는 좋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나와야 되는 성능 대비는 되게 낮은 경우가 많아요. 아, 물론 막 후기로 증명하는 가성비가 진짜 갑인 제품 이런 거는 뭐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면 처음 몇 번은 신박하고 멀쩡해가지고 잘 쓰게 되는데 이게 내구성이 안 좋고 뭔가 AS가 안 좋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비싼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더 나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1년 이상 쓸 거면은 좋은 거 사라. 진짜 마음에 들고 비싼 거 사서 그냥 잘 써라 라는 말씀 하셨고, 뭘 잘 모르겠으면 메이커를 사라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그런 말이 이제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오래 자주 쓸 제품이면 그냥 항상 이렇게 뭔가 좀 타협해서 샀다는 느낌보다는 좀 내가 하나 질렀어 하면서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쓰는 거,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거 좀 저사양으로 사서 이것도 충분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못내 늘 약간 성능이 아쉬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AS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얼마 못 쓰고 요 돈 전체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커를 사라. AS 되는 메이커를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가성비가 되게 좋은 가치는 맞지만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가성비만 자꾸 따지다 보면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사는 게 아니고요. 싸니까 한번 사보는 습관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자잘자잘하게 뭐 하나 번듯한 물건 하나 구비한 거 없으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일조를 한다고 봐요. 요즘에 너무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을 하니까 가성비 안 좋은 거 사고 비싼 거 사면 호구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가성비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덜 필요하면 참고 진짜 필요할 때 좋은 거 사서 오래 쓰는 게 더 남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이 많아 보지 않았으니까 돈이 많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면 그때도 과연 이런 말을 할까 조금 더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다만 중요한 건 돈이 좋고 유용한 거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히나 소비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했지? 네, 잘 듣는 회원님들, 오늘은 돈도 별로 없는 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말은 누가 못해? 말하면서 저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좀 제가 좋아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건데 한번 이런 부분에는 돈을 좀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잘 자요, 여러분. 안녕.